안녕하세요. 김치 만들기 수업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구절판을 만들 겁니다. 구절판을 만들 건데 우리가 그 만든 갓김치를 이용해서 갓김치가 들어간 구절판. 구절판의 재료가 몇 개인지는 다들 아시죠? 재료가 9개의 재료가 들어가서 구절판이라고 부릅니다. 구절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집에서 막 해먹거나 그렇게 접하기 쉽지 않은 음식인데요. 이거 한정식이나 이런 좀 고급진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가끔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 이 구절판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김치를 이용한 구절판을 같이 만들어보고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구절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절판의 유래, 구절판이 왜 구절판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절판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참 수려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방색 5가지 색깔,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가요. 오방색이 어우러진 그런 음식입니다. 참 그 자태가 되게 멋들어지고 이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대지의 작가 펄벅이 참 젓가락으로도 되지 못하겠는 그런 음식이다.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구절판을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그 유래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흔히 구절판은 궁중 음식과 민간식으로 나뉘는데, 궁중 음식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좋은 재료들, 예를 들면 전복이나 이런 그 당시에 구하기 쉽지 않은 좋은 재료들로 썼을 거고요. 민간에서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먹었다기보단 그런 주점, 그러니까 기생집이나 그런 주점에서 먹었다는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그 구절판이 나온 게, 그 구절판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찬의계나 진연의계 등 그런 궁중의 연애를 하는 그런 음식을 적어놓은 책에도 그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구절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요리책의 구절판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동국세식이라는 그 유두절 시식으로 올라와 있는 밀쌈을 그 구절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양반들이 산이나 이렇게 화전놀이를 갈 때 휴대하던 나들이 음식이다 라고 그 기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1979년에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벽화를 보면 거기에 구절판하고 비슷한 음식이 벽화에 새겨져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를 받쳐줄 만한 그런 논문이나 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그 벽화에 새겨진 걸로 보아서는 그때부터도 먹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이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절판은 요리를 담는 기병을 말합니다. 기병은 여기서 이제 그릇을 말하는 거죠. 기병을 말하는데, 둘레에 8개의 칸과 가운데 1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전병, 밀가루나 아니면 옥수수가루, 그런 가루들로 만든 전병을 담는 목기 내지는 방자, 유기라든 그런 그릇을 기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판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그릇들로 인해 이름이 붙여졌다기보단 그 9가지 재료, 그러니까 오방색을 이용한 9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절판은 1938년에 나온 조자호의 조선요리법, 그 요리법 책에 비로소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궁중 요리가 황혜성 선생님이 그 구절판을 술안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정황으로 미루어 아마 조선 중기나 그때쯤에 그 기방에서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절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구절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힘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일단은 집에 있는 재료 9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8가지 재료와 밀전병 그 9가지 재료를 사용하셔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갓김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갓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 깻잎, 표고버섯, 계란은 황백지단 2가지를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근, 빨간색의 당근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밀가루, 그 전병을 만들 밀가루를 1컵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불고기 양념을 하셔가지고 재가지고 볶을 겁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채로 썰어진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밀전병만 먹기엔 심심하니까 겨자를 이용한 겨자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순서는 처음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뭐 마리네이드, 양념에 재야겠죠. 그러면은 이 소고기를 일단 처음에 재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전병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야채들을 다 이제 채로 썰어서 볶아야 될 야채들은 볶고, 깻잎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살려서 물에 담가 놓고 살려서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 음식들이 다 준비된 후에 마지막에 겨자 소스를 만들 겁니다. 겨자 소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겨자는 시중에는 이렇게 연겨자라고 해서 이제 튜브에 파는 거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데, 저는 그 겨자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겨자분은 그냥 찬물에 푸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끓는 물에 개가지고 이 발효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한 약 한 60도 정도 되는 그런 곳에 놓고 발효를 시켜서 톡 쏘는 맛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발효 후에 이제 식초나 설탕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고기를 재야겠죠. 자,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도마 위주로, 고기나 이런 야채들 써는 위주로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고기 양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양념에는 간장하고 소금 안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간장, 참기름, 후추, 그리고 마늘, 설탕,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빨리 양념할 수 있는, 빨리 양념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는 양념입니다. 자, 간장 1스푼, 설탕도 깎아서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주시고요. 후추는 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않고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마늘이 중요하겠죠. 마늘은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도 되고,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칼면으로 꾹 누르셔가지고 세게 누르신 다음에 같이
잘게, 아주 잘게 써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늘이 두꺼워서 씹히면 식감도 별로 좋지 않고 매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곱게 마늘에게 잘 다져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한 3알 정도면 한 8g에서 1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식은 마늘이 안 들어가면 그 특유의 한식의 맛이 그렇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늘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늘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늘을 최대한 곱게, 뭐 갈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갈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갈아서 쓰시면 아무래도 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칼로, 갈아서 쓰는 거, 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약간 굵게 가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가는 거, 그 향이나 맛이 다 틀려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칼로 직접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질 때 손질 조심하고요. 자, 최대한 곱게. 자, 이렇게 최대한 곱게 됐으면 같이 섞어서 닦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곱게 썰으신 다음에 잘 섞어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재놓는 그런 소스가 아니라 바로 재서 볶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불고기 소스보다 좀 되직하죠. 좀 되직하면서 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기다가 배를 넣으셔도 좋고, 그다음에 파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이 준비한 소고기를 같이 넣으셔서 손으로 조글조글 이 마늘이랑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10분 정도 재워두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이거는 볶아줄 거고요. 자, 다른 야채들 다 같이 썰고 나서 그때 볶을 거니까 잠깐 10분 정도 재워 놓으시고, 손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가루, 이제 그 전병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밀가루는 여러분 그 컵, 종이컵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종이컵으로 깎아서 하나만 넣으시고요. 깎아서 하나만 넣으시고, 자, 잘 풀어주신 다음에 물은 요 컵으로 일단 처음에는 하나만 넣어주세요. 계량 했을 때는 하나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다 넣지 마시고 일단 하나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상태를 보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넣어놓고 처음에 손으로 하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살살살 잘 저어주세요. 이게 너무 묽으면 그렇게 색깔이, 그 전병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좀 너무 묽지 않게 처음에 하나 다 넣어주시고,
네, 하나 더 넣는데 너무 되죠?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컵 정도 더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컵에 물은 1과 3분의 1 정도, 1과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셨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 소금도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이런 휘퍼가 있으면 집에서 휘퍼로 저어주시면 돼요. 잘 저어서 안에 있는 그 덩어리들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소금도 같이 녹아야 되고 안에 있는 덩어리도 없어야 되니까 한 2~3분가량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저으면 이게 거품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 거품이 나거든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그냥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밀가루도 다 풀어졌고 소금도 다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으로 농도를 이렇게 주르륵, 그러니까 물처럼 후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르륵 흐르면서, 주르륵 흐를 수 있을 때까지 반죽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요 상태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한번 체에다가 한번 걸리시는 게 깨끗하게 나오고, 덩어리나 이런 게 혹시 있을 만한 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걸릴 수 있게 한번 체에다가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런 채 있으시죠? 채 있으시면 채에다가 한번 받쳐서 잘 걸러주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데 이렇게 덩어리가 젖은 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덩어리들 다 걸러줘야지 나중에 붙였을 때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병 반죽을 만들었고요. 지금 당장 붙일 건 아니고 전병 반죽은 맨 마지막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채들을 준비해야겠죠? 자, 야채들 일단 표고버섯 기둥을 다 따주시고요. 굳이 제가 보여드린 야채를 다 안 쓰셔도, 집에 그런 야채가 없다, 굳이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집에 있는 야채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는 야채들로 그냥 사용해 주시고, 자, 표고버섯은 얇게 볶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이 좀 얇게 썰어야지 그 전병을 쌌을 때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가지 뚱뚱해지지 않으니까 여러가지 재료들을 같이 싸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얇게.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면 될 것 같네요. 3개 정도를 그릇에 한쪽으로 잘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에 다 볶아서 사용할 거니까. 자, 이거 깻잎 말고 요거는 목이버섯입니다. 목이버섯은 대부분 건 목이버섯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뜨거운 물에 한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목이버섯이 커집니다. 그럼 이 뒤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것들, 이렇게 나무에서 뜯어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딱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거해 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해 주시고, 목이버섯을 차곡차곡 싸서 얘도 같이 채로 잘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목이버섯이 없고 석이버섯이 있다, 그럼 석이버섯을 쓰셔도 돼요. 까만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이버섯이나 석이버섯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실 때는 얇게 잘라주시면 돼요. 크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밀전병을 쌀 때 너무 재료들이 두꺼우면 크기 안에, 전병 크기 안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를 수 있는 최대한의 얇은 크기로 얇게 잘라서 한쪽에다가 잘 놔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깻잎. 네, 깻잎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도 여러분 최대한 얇게, 그래야지 너무 커버리면 삐죽삐죽 다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깻잎은 썰으실 때 꼭지 부분을 잘라내시고 돌돌돌돌 이렇게 돌돌돌돌 마르셔서 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깻잎은 이렇게 놓으면 숨이 다 죽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굳이 얼음물까지는 필요 없고요, 차가운 물에 담가 두시면 돼요.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마는 항상 한 가지 써실 때마다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기능자 시험 볼 때도 도마, 청결 이런 상태를 보는 점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항상 도마나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껍데기를 껍질을 까주시고,
너무 길지 않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얘도 얇게. 칼을 사용하실 때 항상 손을 준비해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를 수 있는 최대한 얇은 두께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마를 깨끗이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한 게 계란도 이제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사용할 겁니다. 계란을 백색과 황색,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이 노른자와 흰자는 잘 섞으셔서 지단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로 구분하셔가지고 지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갓김치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갓김치는 한번 물에다가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재료들하고의 그런 융합이나 그런 조화의 측면에서 이게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갓김치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닦아서. 자, 이렇게 닦은 갓김치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짜주시고, 여러분들 그 김치류 같은 거 닦으실 때 그 안에 그 속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싱크대 같은 데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 곳에서 모아두시고 닦으시는 게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 그런 길이니까 잘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한 곳으로 모으셔서 갓김치도 그냥 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기를 빼고 7가지 재료를 썰었습니다. 이제는 이 재료들을 볶고 또는 이렇게 지단을 만들어서 지단을 붙여가지고 자르고, 이거 아까 재놨던 고기를 이제는 볶아야겠죠. 볶아서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볶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으러 갈 때 팬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앵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아까 썰어놓은 야채들 하고 지단을 붙일 재료들,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지단을 먼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지단이 그 계란이 그 팬을 코팅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야채를 처음부터 볶으면 그 팬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코팅도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단을 먼저 붙여서, 깨끗한 팬에 지단을 먼저 붙여서 그 팬을 코팅을 시켜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지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지단을 붙였었죠, 그 닭칼국수 때. 오늘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팬은 너무 뜨겁지 않으셔야 되고요. 기름도 그냥 후욱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휴지나 냅킨, 키친타월 등을 이용해가지고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팬에 둘러줍니다. 이렇게 둘러주는 팬에, 이쪽에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물을 끓이고 있는 이유는 요 아까 잘랐던 요 표고버섯은 한번 데쳐서 볶아주시는 게 더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이 옆에서는 끓이면서 지단을 먼저 빨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른자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 올라왔나? 네, 너무 뜨겁게 하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다 타기 때문에 노란색이 제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팬에 노른자를 골고루,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살살 돌려가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세지 않는 불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저 익혀주시고요. 반대쪽도 익으면 접시에다가 살짝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식으면 그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지단을 붙였으니까 이제 하얀색, 흰색 지단, 기름을 살짝 발라주시고요. 흰자를 천천히,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이게 두꺼워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살살 불려주는 이유는 이게 너무 한쪽으로 흰자가 들어가면 한쪽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흰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 노른자는 조금 이게 익으면서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흰자는 많이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뒤집으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충분히 익힌 다음에 뒤집으셔야지 덜 익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집으려고 이렇게 막 만지시다 보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찢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으면 살살 잘 봐주시고 스패츌라를 깊숙이 넣으셔서 지단을 붙이면 됩니다. 이쪽이 약간 두꺼우니까 여러분들 하얘지죠. 약간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하얘지게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옵니다. 제 실수죠. 그래서 골고루 퍼뜨리는 게 지단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익을 수 있게끔. 색깔을 여러분 너무 많이 내시면 그 흰자에 그 하얀색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색깔을 많이 내지 마시고 나머지 흰자를 마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발라주시고 나머지 흰자를 여기서 잘 퍼뜨려줘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 한 군데가 뭉쳐지고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잘 펴줄 수 있도록. 자, 이 흰자를 익히는 동안 옆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때 이 표고버섯 자르신 걸 다 넣어주시고요. 한번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데치셔도 돼요. 그냥 살짝 어차피 한번 볶아야 되니까 살짝 데쳐주시고 자 이렇게 흰자가 익은 사이에 다시 한번 뒤집기. 이거는 아까 거보다 안 그래도 많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 이 표고버섯 자른 거는 체에 맞춰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동안 흰자가 다 익었습니다. 엉덩이겠습니다. 같이 옆에다가 놓도록. 그래서 식으면 그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요 표고버섯 데친 거는 찬물에다가 한번 살짝 헹궈주시는 것도 좋아요. 찬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물기를 꼭 짜시는 게 볶을 때 물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그 모양이나 물이 많으면 질척질척 해져가지고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짜서 이런 냅킨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물기를 꼭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볶아야겠죠?
자, 볶을 때 여러분 딴 양념은 필요 없고 소금만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미끌미끌하고 고기 먹기 안 좋으니까 티스푼 1개 정도 양으로 티스푼 1개 정도의 양으로 재료들을 볶아주시면 돼요. 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짜놨던 표고를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안 볶아줘도 되니까 그냥 기름에다가 소금만 한 꼬집 정도만, 한 꼬집도 다 필요 없어요. 한 반 정도, 반 조금만 집어가지고 어차피 우린 이따가 소스를 찍어 먹을 거라 반 정도. 그래서 이 볶는 이유는 향도 좋지만 이 물기나 소금 같은 거 날릴 수 있게 한번 딱 볶아주시는 게 맛도 그렇고 향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버섯을 다 볶으셨으면 한쪽으로 잘 놓으셔서 식혀주시고요. 한번 쓰신 후라이팬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전에 볶았던 재료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특유의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시면 항상 한 번씩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재료 색깔이 안 나는 것부터 볶겠습니다. 목이버섯. 목이버섯도 목이버섯 생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오래 안 볶으셔도 됩니다. 한 1,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1, 2분 정도만 남아있는 소금도 제거하고 1, 2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셔서 한쪽으로 해주시고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됩니다.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자, 이번엔 당근도 똑같이 기름에다 볶아주시고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소금.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면 모든 재료들이 좀 밋밋해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볶을 때는 소금을 조금씩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1, 2분 정도 손만 죽으면 되니까 1, 2분 정도 볶으셔서 잘 팬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치는 그런 고춧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야채를 먼저 다 볶아주시고요. 네, 마지막에 야채로선 마지막에 김치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김치는 이미 절여 있는 거기 때문에 소금은 넣으실 필요 없고 설탕만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설탕이 그 김치의 신맛과 감칠맛 같은 거를 더 살려주거든요. 설탕을 한 꼬집 정도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김치도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오래 볶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김치까지 볶았습니다. 김치나 세척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까 재워놨던 고기 마지막으로 재워놨던 고기는 야채보다 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으셔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고기가 더 달라붙어서 탈 수가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셔야겠죠. 익을 때까지. 고기는 소고기를 쓰셔도 상관없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어떤 고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좀 얇게 썰어진 고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고기를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물은 한번 걸러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은 세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차렸을 때 이렇게 막 음식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고기한테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은 한번 걸러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도 마무리 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채를 이용해서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단하고 우리가 준비한 야채들을 다 볶아봤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네, 이제는 전병을 붙여야겠죠? 자, 그럼 이런 야채들은 다 치우고 전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팬에
여러분 그 전병도 지단과 마찬가지로 기름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름을 지단 묻힐 때처럼 살짝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묻으면 안 되니까 살짝 발라주시고 약불에서 할 수 있도록 약불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단이 죄송합니다. 전병이 오래 놔두면 그 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단을 묻힐 때는 한번 잘 저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단이라고 그러네. 그 전병 묻힐 때 한번 잘 저으셔가지고 자, 어느 정도 불이 올라온 것 같으면 숟가락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살짝 가운데로 이렇게 흘려주면 전병이 동그랗게 붙여지거든요. 살짝 좀 동그랗지 않은 부분은 숟가락으로 한 번씩 움직여 주셔가지고 전병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놓다 보면 이 테두리가 보이시나? 이 테두리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색깔이 그러니까 이 하얀색이 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냅두시면 됩니다. 하얀색이 투명해지면 그때는 그 하얀색의 밀가루 반죽이 거의 다 익어간다는 증거니까 천천히 놓고 하얀색이 대부분 다 익어갈 때까지 그냥 천천히 익혀주시면 돼요. 한번 너무 막 안 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이런 스패츌라나 숟가락이나 이런 걸 놓고 막 뒤집으려고 하시면 깨지기 쉽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으면 이걸 한번 살짝,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전병이 좀 이렇게 뻣뻣해지고 좀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들부들할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방법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 만두 빚을 때, 우리 집에서 만두 빚을 때 좀 크게 해가지고, 반죽 크게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주전자 뚜껑 내지는 뭐 밥그릇 같은 걸로 찍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살짝 크게 붙이셔가지고 주위가 다 될 때까지 크게 붙이셔서, 이거는 어차피 테두리는 조금 그 밥뚜껑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날릴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 익게, 너무 익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딱해지고 뻑뻑해지고 하니까 너무 많이 익지 않게 그냥 밀가루만 다 익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게 붙인 전병은 이런 밥뚜껑이나 뭐 아니면은
뭐 주전자 뚜껑 같은 걸 이용해서 꾹 누르셔서 이 테두리 부분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되겠죠. 요 전병을 놓을 때는 이게 전병 자체가 그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참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느끼하니까 살짝만 올려서 손으로 잘 펴 발라주시면 나중에 띄기도 편하고 네, 맛도 향도 더 고소한 향이 나기 때문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이 전병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숟가락을 이용해서 만든 전병도 같이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도 놓고 우리가 이제 잘라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지단. 흰색과 노란색 지단을 채로 얘도 마찬가지로 곱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기다 넣고 흰색 지단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야채를 다 썰고 다 볶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붙인 이 전병을 가운데다 놓으시고 그 주위에 8가지 재료들을 잘 크기에 맞게끔 잘 이쁘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표고버섯, 그다음에 당근도, 이쁘게 잘 말아서 놔주시고요. 그리고 목이버섯, 그리고 흰색 지단을 넣을까요? 아무래도 까만색이 들어갔으니까 흰색 지단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까만색의 고기, 옆에 초록색의 갓김치, 자리가 약간씩 좀 마지막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렸네.
마지막으로 깻잎도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아까 물에 담가 놓은 깻잎이죠.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제가 틈을 너무 많이 벌렸나 봐요. 노란색 지단. 이렇게 해서 부절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는 한 스푼, 겨자 스푼으로 한 테이블 스푼 정도 준비하시고요. 물은 동량 한 테이블을 처음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기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넣으시고 잘 저어주세요. 뭐 이 겨자분 쓰지 마시고, 안 쓰시고 그냥 그 슈퍼에서 파는 연겨자 그 튜브로 된 거,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겨자 소스가 풀리고 나면 랩이나 호일 등 같은 그런 것들로 싸서 따뜻한 곳에 한 60도에서 70도 사이 되는 곳에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발효를 시켜주시면 그 톡 쏘는 맛이 되게 강한 그런 소스가, 그 겨자 그 갠 소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겨자를 이렇게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겨자에 겨자 하나에 식초 2스푼 정도, 식초 2스푼, 설탕 가득 1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은 그 티스푼으로 일단 처음에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반 테이블 넣어주시고요. 간장 그냥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만약에 설탕보다 더 좀 건강한 게 좋겠다 싶으신 분은 꿀을 넣으셔도 됩니다. 꿀을 넣으셔도 되고, 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는 건 그 부드러운 맛, 그러니까 그 겨자의 그런 쓴맛이라기보다 좀 매운맛, 코를 찡긋하는 매운맛을 좀 잡아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설탕을 하나 반 정도,
하나 정도 보면 자,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 소스를 물에다가 담아주시면 이렇게 겨자 소스와 함께 갓김치 구절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갓김치 구절판과 겨자 소스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 갓김치 구절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